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북핵 위기에 대한 긴장이 좀 더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미국과 북한의 매우 거친 위협적인 발언들이 그냥 위협 발언에 그치게 될 것이냐, 아니면은 진짜 군사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냐, 아무도 장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북한의 보복 발언이 먼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맹렬한 공격 발언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괌도 공격 발언을 했고, 어제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not tough enough, 충분히 강하지 못했다, 더 세게 얘기를 했어야 했다라고 반격을 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북핵 위기에 대한 위협 발언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지만은, 그래서 일부에서는 무감각 증세까지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번에도 그냥 위협 수준일 것이냐, 그렇지 않다 하는 다른 이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린지 그램 상원의원은 어제 군사 행동은 이제는 불가피한 것이다, 그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증시가 어제 오늘 하락하기 시작했고, 오늘 아침에 미국의 주요 언론들을 보면은 입을 모아서 구체적인 군사작전 시나리오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긴장이 심상치 않다 하는 견해에서 비롯된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발언 내용은 어떤 것인지, 언론들의 오늘 아침 보도 태도는 어떤 것인지, 또 세계 투자자들의 증시 반응, 또 미국의 군사적인 움직임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자신의 그 전날 발언 Fire and Fury, 맹렬한 공격의 발언이 지나쳤느냐 하는 반문을 하면서 그러나 그것은 충분히 강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더 강력한 언어를 사용했었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더 강력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괌도에 대한 북한의 위협 발언에 대해서 만일 그가 괌을 건드리면은 지금까지 아무도 보지 못했던 일이 북한에서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오늘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연일 계속되는 긴장 고조 현상을 보도하면서, 물론 지금 군사 행동보다는 협상이 중요하다는 지적을 기조에 깔면서도 이 군사 행동의 구체적인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이 또 보복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 방법과 과정에 대해서 일종의 그 전쟁 시나리오를 보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CNN이 마지막 단계, 미국이 how, 어떻게 북한을 공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요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기사도 쓰고 있고,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이 어떻게 how 북한의 공격을 개시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미국이 정밀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보복 공격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USA Today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모두 꽤 구체적인 전쟁 시나리오를 써내려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이미 개장한 유럽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 선물 시장의 이 하락세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민감한 반응을 하는 증시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동요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로 풀이가 됩니다. 이 전쟁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언론들의 보도 중에 이 괌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이 괌도 해역에 4발의 장거리 미사일을 쏘겠다, 아주 구체적인 도발 목표를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군사 전문가들의 견해는 북한과 괌도 사이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드, 한국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에이즈 구축함입니다. 이 사드의 요격거리는 한 124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이즈 구축함이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 대량으로 미사일 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 에이즈함을 북한과 괌도 사이에 대량 배치할 가능성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난 5월과 7월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에 대한 요격 훈련을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번을 실패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북한이 지금 말한 대로 4발을 모두 발사했을 때 한 발이라도 괌도 근처에 떨어지게 되면 이건 북한의 승리로 치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에 허점이 있다 하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될 수가 있습니다. 과연 북한이 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물론 북한이 어느 정도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발사 여부에 대한 장담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만일 북한이 괌도 도발을 할 경우에 미국이 가만히 있을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형태라든지 군사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자칫하면 오판이 있을 경우에 대부분의 전쟁이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이것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여기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CNN은 군사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서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할 경우에 그리고 북한이 반격을 할 경우에 그 시나리오를 또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 공격으로 개전 수시간 만에 남한의 민간인 사상자 수가 수십만 명에 달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어제 S&P 500 주가 지수가 1.45%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5월 17일 이후에 가장 가파른 하락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유럽의 스탁스 유럽 600 0.6%가 개장하자마자 하락을 했고 월스트리트의 선물 시장도 하락세입니다. 이것은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입니다. 북핵 위기가 무력 충돌로 이어질 것을 원하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양쪽의 피해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도 강경 위협을 계속하면서 동시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통해서 계속해서 조건만 허락한다면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 한쪽 문을 열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북한의 의중입니다. 물론 북한도 무력 충돌 시에 자신이 끝장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지나친 도발 수위를 조정하지 못할 경우에 피차 간의 오판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 안보 전문가들의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어제 60명의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수위를 좀 조정해달라. 트럼프의 발언이 무책임하고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선전술에 말려들 명분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안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은 미국의 선택의 여지는 4가지입니다. 첫째는 현 상태를 그냥 지속하는 것, 두 번째는 더 강력한 경제 봉쇄를 하는 것, 세 번째는 대화 협상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전쟁입니다. 문제는 어느 하나도 정답이 아니라는데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북핵 위기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맹렬한 공격 발언이
오히려 충분하게 강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만일 북한이 괌을 건드리면 지금까지 아무도 볼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세계 증시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S&P 500 지수가 1.45% 떨어졌습니다. 오늘 유럽 스탁 지수가 0.6%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선물 시장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S&P 하락폭은 지난 5월 17일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북핵 위기 해법에 대한 정치권의 이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하원의원 60명은 어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자제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극적인 발언이 북한의 도발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량의 유성이 오늘 밤과 내일 밤에 지구를 지나가게 됩니다. 최고로 1시간에 150개의 유성이 지구 곁을 지나치게 됩니다. 매년 지구가 이 시점에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이 밝아서 많은 지역에서는 이 유성의 흐름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주간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최고의 락스타를 기념하기 위한 팬들의 모임이 멤피스 그리고 내시빌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의 타계가 1977년 8월 16일 40년이 지났는데도 그의 인기는 여전합니다. 베어스가 어제 금년도 첫 선을 보였습니다. 브랑코스와의 시즌전 시범 경기 24대 17로 패했습니다. 그러나 새 코어백인 미치 트루비스키가 선전해서 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쿡카운티의 소다 텍스로 연방정부기금 8,700만 달러를 잃게 됩니다. 푸스탬프 기금 삭감 때문입니다. 푸스탬프로는 지방 텍스를 내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쿡카운티 텍스는 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비인기 세금 조치에 자기 선거 결과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악명 높은 갱단 호브스 갱의 두목이 징역 40년에 처해졌습니다. 그레고리 체스터, 그는 지난 10년 동안 시카고의 마약 시장을 장악하면서 살인,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날씨 대체로 맑고 한때 흐리겠습니다. 최고 77도, 토요일 맑습니다. 76도, 주일 월요일 맑고 흐리고 주일의 최고는 78도, 월요일도 역시 78도입니다. 화요일 대체로 맑고 81도입니다.